협상 과정 있잖아요.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정말 인간의 어떤 심리를 많이 건드리면서 범죄 조직의 분업화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2W의 곽경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동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는 데 드라마를 봤는데요. 네. 남북 공동구역 안에 그 조폐청, 강도단이 거기에 침입해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네, 과정을 그렇죠. 그린 드라마인데 네. 이게 남북한 강도단이 같이 협력한다는 것 설정도 네. 재밌고 하회 탈쓰고 나오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해커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커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네. 보안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 이사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제 재밌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남북 공동구역에서 이제 그 남북한 강도단이 공동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네. 조폐청을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남한하고 북한의 어떤 사이버 보안 해커들의 수준도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런 사이버 보안 작전을 펼치면 어떨까? 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떤 그 실력도 좀 먼저 평가를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이게 남북한의 해커들의 실력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남한 쪽에 있는 해커들이 실전 해킹, 뭐 이렇게 대규모의 뭐 어디를 해킹한다던가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이런 경험은 사실 거의 없을 거고 법망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다 네네. 보니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전적인 해킹을 많이 했죠. 네. 실제로 뭐 어디 기업을 침투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를 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일단 그 사람들의 윤리의식부터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할 때는 동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규칙을 먼저 만들고.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해킹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데프콘 같은 그런 대회에서 우리나라 해커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해킹뿐만 아니라 해킹을 잘하려면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 쪽에, 학계 쪽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해커의 범주로 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북한보다 못하지는 않죠, 절대. 네, 네. 네. 북한 같은 경우에 실제 사실 벤글라데시 중앙은행 침투해서 네. 거기서 이제 막 돈도 이체하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렇죠. 남북한이 어떤 작전을 네. 하면 네. 뭐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아니면 이제 정말 가능하겠다고 하면 안 가능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은 국내 업체에서 만든 국내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어떤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나 이런 데들을 해킹을 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해커들을 컨설팅 그리고 전략적인 뭐 보안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그 협상 과정 있잖아요. 네.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정말 인간의 어떤 심리를 많이 건드리면서 네. 이런 협상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 그 랜섬웨어 뭐 협상도 그렇고 네. 사실 그런 쪽을 많이 또 비교를 해봤어요. 사이버 범죄 조직의 협상이라든가 그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심리를 악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랜섬웨어가 딱 이런 그 인지를 두고 협상하는 이 강도단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랜섬웨어들이 PC 한 대 암호화시키고 거기서 이제 암호화 풀어줄게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크웹이 좀 활발해지고 하면서 나왔던 메이즈 같은 랜섬웨어들은 거기서 2차, 3차 협박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그 내부에 있는 그 피해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다크웹에 올리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올리면서 그걸 인지를 삼은 거죠. 내가 계속 올릴 건데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안 줄 수도 있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 아닌데 라면서 이제 버팅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나온 협박 수법들은 A라는 회사가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를 받았을 때 그 A라는 회사가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건데 그런 회사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니네 해킹당한 거 알린다. 니네 거 해킹해서 보니까 그 회사 데이터가 있던데 그 회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 회사에다가도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네. 연락을 해가지고 A라는 회사 해킹했더니 니네 데이터 있더라. 이거 어떡할래? 그러고 나서 또 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또 디도스 공격도 하고 계속 협박하고 최근에는 뭐 내부자 공모까지 하고 내부자 공모라고 하면 뭐 저희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려지는 거 보면 경찰 내부에 누군가를 심어놓는다던가 협상 과정에 있는 누군가를 심어놓는다던가 종이의 집에서도 이제 협상가랑 이제 유지태랑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이제 옆에서 자세히 이제 협상 과정 그리고 협상 전략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이버상에서도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비슷하죠. 종이의 집 보면 리우라는 친구가 이제 해커로 네. 나오는데 어떤 범죄 조직 보면 항상 해커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해커가 어떤 중심 인물은 아니고 되게 협력자의 어떤 역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또 그려지는 것 같아서 범죄 조직의 어떤 해커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현실에서는 뭐 해커가 중심이 되는 회사들도 많죠. 근데 범죄 집단은 아무래도 그 목적 자체가 금전을 탈취하는 거고 그리고 타겟 기업이나 타겟 기관 이런 데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뭐 보통 보면 도면 쫙 펼쳐놓고 막 하잖아요. 네. 실제 범죄에서는 뭐 랜섬웨어도 그렇고 해커가 다 그러니까요. 네. 중심인 거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 강도들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은행을 들어가서 강도를 네. 하는 경우가 이제 뭐 드물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범죄 추세가 결국은 이제 네. 사이버 범죄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네. 됐습니다. 그 예전에 파밍 악성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금융정보 탈취해 나가는 그런 악성 코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총책을 잡은 적이 있었고 근데 걔네들이 아예 사라졌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총책은 잡혔지만 그 밑에서 개발을 하고 해킹을 하고 뭐 그런 애들은 당시에 안 잡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데 뭐 스카우트에서 갔겠죠. 스카우트에서 가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자를 잡을 때 총책도 중요한데 그 밑에 핵심 코어가 되는 해커들이나 개발자들까지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범죄가 근절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해커나 개발자가 많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강도단 모습 보면 되게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말씀하시지만 지금 랜섬웨어 조직도 되게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어떤 사이버 범죄 조직의 분업화 추세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우선 큰 조직을 보게 되면 총책 조직이 있어요. 본점 같은 총책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대리점 같은 어필리에이트들이 있는데 총책 조직 내에는 범죄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펜테스팅, 해킹하는 쪽, 네트워크 해킹하고 뭐 서버 해킹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하는 조직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뭐 개발자, 해커,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오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홍보하는 쪽도 있어요. 다크웹 포럼에다가 막 홍보 글 막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분업화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머니뮬이라 그래가지고 뭐 자금 세탁하고 현금화 시키고 하는 그런 조직도 아웃소싱으로 빠져 있는 곳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번에 종이의 집 한국판이 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보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우리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